콜롬비아 킨디오 한 달 살기. 예순의 박철수 씨의 커피향 인생 2막. 퇴직금으로 산 비행기 티켓. 아빠. 미쳤어요. 콜롬비아요. 거기 마약 카르텔 있는데 아니에요. 딸아이의 비명 섞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 박철수 64세는 인천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석 달.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콜롬비아 커피 농장 영상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들고 스페인어 회화책 한 권 달랑 들고 떠난 킨디오. 한 달 살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이야. 아파트 구하기 대소동. 보고타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도착한 페레이라 공항. 킨디오의 관문 도시입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따뜻한 태양이 나를 반겼습니다. 택시. 여러 기사들이 달려들었지만 나는 미리 다운받은 앱으로 우버를 불렀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배운 겁니다. 목적지는 킨디오의 중심 도시 아르메니아. 우버 기사 호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내 서툰 스페인어에도 친절하게 웃어주며 킨디오의 아름다운 풍경을 설명해줬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스마트폰에 대고 대화하는 우리 모습이 꽤 우스웠습니다. 월세 아파트 찾기의 모험. 아르메니아 시내 중심부에 있는 작은 호스텔에 짐을 풀자마자 나는 월세 아파트 아리엔도 데 아파르타멘토 찾기에 나섰습니다. 호스텔 주인 돈 페드로가 추천해준 부동산 임모빌리아리아로 향했죠. 부동산 중개인 알바로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항상 미소 짓는 남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우와. K-팝, 방탄소년단. 그는 BTS 팬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그는 나를 여러 아파트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완전 재앙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났고 샤워실에서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당당하게 산책 중이었습니다. 다음, 시구엔테. 두 번째 아파트는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와 화장실밖에 없는 원룸이었죠. 세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네 번째는 집주인 할머니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하지만 저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에서 드디어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아르메니아 북부 지역의 조용한 동네, 2층 아파트로 발코니에서 커피 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월세 120만 페소, 약 40만 원. 가구도 갖춰져 있고 와이파이도 됩니다. 퍼펙토.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알바로가 물었습니다. 박씨, 혹시 외로우시면 우리 누나 소개해드릴까요? 이혼한 지 2년 됐는데. 아, 괜찮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2주차. 어플에서 만난 마리아 엘레나. 운명적 첫 만남. 아파트에 정착하고 며칠 뒤 나는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현지인 교류 앱 인터캠비오 데 이디오마스 언어교환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콜롬비아인과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나를 연결해주는 앱이었죠. 프로필 사진도 없이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첫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엘레나예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겨울연가. 겨울연가라니. 20년도 더 된 드라마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5세, 몬테네그로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 사별했고 다 큰 자식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르메니아에 볼 일이 있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4세의 소개팅이라니. 아내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아내도 분명 웃으며 철수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라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어색한 첫 대면. 토요일 오전 10시. 센트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 퀸디오라는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면도도 하고 새로 산 구아야베라 콜롬비아 전통 셔츠도 입었습니다. 박씨,
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짓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머리에 약간 곱슬기가 있고 눈가의 주름이 오히려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리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콜롬비아식 인사로 양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왔지만 나는 너무 당황해서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어색한 악수. 그녀는 깔깔 웃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수줍음이 많네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주문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피를 어떻게 마셔요? 믹스커피, 인스턴트.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커피를 마셔봐야 해요. 한 달 뒤에는 당신도 커피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일주일간의 달콤한 데이트. 그날 이후 마리아 엘레나와 나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방학 중이라 시간이 많았고 나는 시간이 남아돌았죠. 월요일 파르케 데 라피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거대한 공원입니다. 마리아는 나를 데리고 호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여기서 일요일마다 살사 댄스 수업이 있어요. 같이 해볼래요? 저는 춤을 못 춰요. 배우면 되죠. 그녀의 손을 잡고 서툰 살사 스텝을 밟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요일 플라사 데 볼리바르. 아르메니아의 중앙 광장입니다. 주변에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광장 중앙에는 시몬 볼리바르 동상이 서 있습니다. 볼리바르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죠.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네요. 우리는 광장 주변 식당에서 반데하 파이사, 반데자 파이자를 먹었습니다. 쌀, 콩, 돼지 껍데기, 계란 후라이, 아보카도가 한 접시에 담긴 푸짐한 음식이었죠. 이거 한 접시면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아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오후 내내 공원 벤치에서 소화를 시켜야 했습니다. 수요일 살렌토 투어. 드디어 기다리던 날. 마리아가 준비한 특별한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살렌토는 아르메니아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킨디오의 관광 1번지입니다. 우리는 윌리스라는 빈티지 지프를 타고 갔습니다. 1950년대 생산된 지프로 지금은 관광객을 태우는 용도로 쓰입니다. 뒷좌석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 좀 비켜주세요.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외치자 사람들이 비켜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서로의 무릎 위에 앉다시피 해서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는데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옆에서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날렸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살렌토에 도착하니 동화 속 마을 같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 손으로 그린 듯한 간판들, 좁은 돌길. 모든 게 그림 엽서 같았습니다. 먼저 코코라 계곡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다시 작은 지프를 타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왁스 야자수들. 키가 60m도 넘어 보이는 거대한 야자수들이 초록 언덕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멋지죠. 여기가 콜롬비아 국가 상징 나무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자수죠. 우리는 2시간 정도 트레킹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구름다리를 건너고 시냇물을 따라 걸으며 마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이렇게 설레는 산책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은 살렌토 마을로 돌아와 트루차, 송어를 먹었습니다. 이 지역 특산 요리로 통째로 튀긴 송어의 파타콘, 튀긴 플랜테인이 곁들여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환상적이에요. 오후에는 마을 골목골목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마리아에게 손으로 짠 모치야, 전통 가방을 사줬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요일 피헤오, 피렌디아 마을. 살렌토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피헤오라는 다른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살렌토보다 덜 알려진 곳이지만 마리아 말로는 더 로컬하고 진짜 킨디오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피헤오의 하이라이트는 미라도르, 즉 전망대였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21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215개.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요. 제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내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정상에 도착한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 끝없이 펼쳐진 커피 농장들, 안데스 산맥의 실루엣,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마리아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죠.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오글거리는 멘트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금요일 파르케 델 카페. 콜롬비아의 디즈니랜드라고 할 수 있는 커피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기구도 있지만 커피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놀이기구 탈 거예요. 64세가 롤러코스터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결국 마리아의 꼬임에 넘어가 크리터라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옆에서 마리아가 캬 소리를 지르며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내려와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탈래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커피 박물관을 둘러보고 커피 시음도 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캔디오 커피의 역사와 재배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커피 농장에 가요. 직접 커피를 따보는 거예요. 3주차. 커피 농장에서의 깨달음 부에나 비스타 커피 농장. 마리아가 약속대로 나를 진짜 커피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에나 비스타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그녀 친구의 농장이었습니다. 농장 주인 돈 카를로스는 70대 노인이었지만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손녀가 케이팝 좋아해요. 그는 우리를 커피 농장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산비탈에 빽빽하게 심어진 커피나무들,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직접 따보세요. 빨간 것만 따야 해요. 초록색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나는 바구니를 들고 커피 체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30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농부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해요. 한 잔의 커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2시간 정도 커피를 따고 나니 바구니에 커피 체리가 가득 찼습니다. 돈 카를로스가 다음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탈피, 데스펄파도, 기계로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 발효, 페르멘타시온, 24시간 동안 발효시키는 과정. 건조, 세카도, 햇빛에 말리는 과정. 로스팅, 토스타도, 드디어 원두를 볶는 과정. 돈 카를로스는 작은 로스터기에 생두를 넣고 직접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자, 이제 직접 갈아보세요. 핸드밀로 원두를 갈았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드립으로 내린 커피 한 잔. 맛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커피예요. 와우.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따고, 가공하고, 볶고, 갈아서 만든 커피. 그 맛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따뜻한 환대. 저녁에 마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아르메니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정이 많아요. 그녀의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온갖 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작은 커피나무도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를 키워요. 취미로요. 저녁 식사는 상코초라는 전통 수프였습니다. 닭고기, 유카, 카사바, 플랜테인, 옥수수 등이 들어간 걸쭉한 수프로 마리아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맛있어요. 한국의 삼계탕 같네요. 삼계탕. 그게 뭐예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삼계탕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비슷하네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볼게요. 식사 후, 그녀는 아과르디엔테 아마리오라는 전통 술을 꺼냈습니다. 아니스 향이 나는 25도짜리 술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수가 높아요. 한 잔을 마시니 목 넘김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억할 거예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저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64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4주차. 마지막 일주일의 추억 만들기. 살사 클럽에서의 좌충우돌. 마리아가 나를 아르메니아의 유명한 살사 클럽, 라 트로자에 데려갔습니다. 이제 춤을 배워야 해요. 클럽에 들어서자 음악이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프로 댄서처럼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못 춰요. 걱정 마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마리아는 나를 댄스 플로어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서툰 스텝을 밟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아니, 오른발. 아야. 마리아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1시간 정도 연습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비엔헤초. 잘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칼라르카 온천, 테르말스 데 산타 로사 데 카발. 마지막 주에 마리아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킨디오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지만 꼭 가봐야 한다고 했죠.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산타 로사 데 카발이라는 마을 근처의 온천이었습니다. 온천이요? 한국에도 온천 많아요. 여기는 달라요. 폭포 온천이에요. 정글 같은 숲속 길을 30분 정도 걸어 내려가니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거대한 폭포 아래에 자연 온천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폭포수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법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를 떠날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작별의 시간. 마지막 날밤. 마리아와 나는 아르메니아의 미라도르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철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그냥 언어 교환 친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당신은 제 인생의 선물 같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물론이죠. 아니, 당신이 한국에 오는 건 어때요? 정말요. 제 딸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처음엔 반대하겠지만 우리는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응, 딸아.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 나는 스마트폰에서 마리아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설마, 응, 아빠 여자친구야. 응, 아빠 여자친구야. 딸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진짜요? 콜롬비아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신 거예요. 이상해. 아빠도 사람인데.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축하해요, 아빠. 딸아이가 감작이 나를 껴안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걱정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보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는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가실 건데요? 3개월 후쯤. 마리아도 방학 때 한국에 오고 싶대. 우리 집에서 묵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빠네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정말. 당연하죠. 근데 아빠. 스페인어 많이 늘었어요. 마스 오메노스, 그럭저럭. 아직 멀었어. 3개월 후. 마리아의 한국 방문. 인천공항 입국장. 나는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딸과 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기 오시나 봐요. 마리아가 수화물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철수, 마리아,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이분이 마리아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딸아이가 어설픈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조금만요. 아빠가 마리아 이모님 오신다고 해서 유튜브로 배웠어요. 이모님이라니. 그냥 마리아라고 불러요. 서울 구경과 문화 충격. 마리아의 한국 방문 2주 동안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마리아는 명동의 인파에 놀랐습니다.
콜롬비아 전체 인구보다 서울이 더 많을 거라는 내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장품이 정말 싸네요. 친구들한테 선물 사가야겠어요. 그녀는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산더미처럼 샀습니다. 한강 피크닉. 여기가 한강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치맥이라는 한국 문화를 소개했죠. 맛있어요. 콜롬비아에도 치킨이 있지만 이건 달라요. 더 바삭바삭해요. 자전거도 빌려 타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계속 이뻐요. 예쁘다는 뜻으로 쓴 스페인어식 표현을 연발했습니다. 경복궁과 한복 체험. 와, 마치 영화 속 같아요. 마리아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64세와 55세의 노부부가 한복을 입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나 봅니다. 철수. 우리 결혼사진도 한복 입고 찍을까요? 결혼사진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에요. 얼굴 좀 보세요. 하얘졌어요. 그녀가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아직 늦지 않았을까?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마지막 날.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여자친구 예뻐요. 6살 손녀 지우가 마리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공주님. 너도 예쁘네. 마리아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스페인어로 동요를 불러줬습니다. 지우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마리아 씨가 좋은 분 같아요. 엄마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 마리아와 나는 집 근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철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가족들도 너무 좋고, 마리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킨디오에서 돌아온 후 몰래 샀던 반지였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곤살레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요. 이게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나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1년은 콜롬비아에서, 1년은 한국에서. 어때요? 예스, 시, 스페인어로 네. 1000번도 더 예스예요. 우리는 한강변에서 키스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커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1년 후, 킨디오에서의 작은 결혼식. 우리는 콜롬비아 킨디오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딸과 아들, 손주들이 왔고, 마리아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십니다. 나는 구아야베라를 입었고, 마리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55세의 신부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박철수, 마리아 엘레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마리아 엘레나, 박철수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시, 아세표. 네, 받아들입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은 돈 카를로스의 커피 농장에서 열렸습니다. 살사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나도 이제는 제법 살사를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춤 진짜 잘 추세요. 손녀 지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내가 직접 만든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따던 그 커피나무에서 수확한 원두로 만든 커피였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아빠,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카페 차릴 수 있겠어요. 하하. 그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마리아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어요. 나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샵샵 에필로그, 두 나라를 오가는 삶. 지금 우리는 1년의 절반은 콜롬비아 킨디오에서, 절반은 한국 서울에서 보냅니다. 킨디오에서의 삶. 몬테네그로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뒷마당에는 커피나무 몇 그루를 심었고, 마리아는 정원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도미노 게임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살렌토나 피헤오 같은 관광지로 나들이를 갑니다.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줄 정도로 이 지역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코코라 계곡 가려면 지프를 타야 해요. 딱 10분이면 가요. 한국분이세요? 여기서 한국어를 들을 줄이야. 하하.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반은 한국인, 반은 콜롬비아인이죠. 서울에서의 삶. 서울에 있을 때는 딸네 집 근처에서 지냅니다. 마리아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고 나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은 고맙습니다랑 사랑해요 배웠어요. 할머니 발음 귀여워요. 주말이면 마리아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합니다.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 홍대. 우리는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 진짜 로맨틱하다. 길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어깨가 으스해집니다. 마무리. 64세에 찾은 인생의 진짜 맛.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콜롬비아행 비행기를 탄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었던 시간에 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농부들의 수고를 배웠고 춤출 때의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철수, 후회하는 거 없어요? 조용히 한국에서 지낼 수도 있었잖아요. 후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죠.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요.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완벽하니까.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내가 직접 따고, 볶고, 갈아서 만든 캔디오 커피. 그 맛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진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꼭 인생 같았습니다. 박철수의 캔디오 여행 팁.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시니어이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1.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4세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2. 캔디오 꼭 방문하세요. 살렌토의 코코라 계곡, 피헤오의 미라도르, 파르케 델 카페, 몬테네그로의 파르케 델 아구아, 물 테마파크, 칼라르카의 온천,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 농장 체험. 모두 잊지 못할 경험들입니다. 3. 현지인과 소통하세요. 영어가 잘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구글 번역기와 미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4. 커피를 사랑하세요. 킨디오에서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문화이고 역사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5. 춤추세요. 나이 들었다고 춤을 못 출 이유는 없습니다. 살사 클럽에 가서 망신당할 각오로 춤춰보세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콜롬비아에서 한국 할아버지가 살사를 추고 있으면 인사해주세요. 그게 바로 저일 겁니다. 비바 콜롬비아. 콜롬비아 만세.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마리아 엘레나 씨는 현재 행복하게 두 나라를 오가며 살고 있으며 작년에는 캔디오 커피 농장 투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한 그들의 채널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 팁과 국제 커플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